네, 오늘은 B2B 세일즈 제 31강, 세일즈 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외교는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하면서 굉장히 다시 좀 핫해지고 있는 좀 이슈여서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일즈 외교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다라고 자처를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원희룡 장관도 자기가 이제 2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일 달러를 벌기 위해서 지금 중동 쪽으로 주로 많이 나가서 MOU도 체결하고 세일즈 외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일 때도 UAE랑 뭐 회담도 갖고 뭐 많은 어떤 무기를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 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최대한 어떤 외교력,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되려는 활동을 많이 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셀즈 얘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해외 국가의 무기나 사회간접 시설 등 B2G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B2G는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혹은 뭐 G2G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은 결과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어, 국가만이 살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철도, 무기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런 데를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 기업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B2G의 성과뿐만 아니라 B2B도 이제 세일즈 외교의 결실로 간주해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도 어떤 세일즈 외교의 성과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히 보면은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성과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규모를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즈 외교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한테 하지만 다른 나라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미일 정상회담을 해도 무역,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각자 이제 국익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UAE 원전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민간 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뭐 했겠지만 이제 이면 계약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어떤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게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로파이터가 한때 우리나라에 무기를 팔려고 많이 노력했었죠, 전투기를. 그래서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시장에 공을 들였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빈살만이 왔다 가가지고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었죠. 빈살만이 왔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맞이해주고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나온 적도 있었죠. 이거 역시도 세일즈 외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세자로 온 거잖아요. 왕세자 겸 총리였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왼쪽에 이제 어떤 우리나라 프랑스랑 이제 문화재를 갖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이런 KTX 도입을 할 때 프랑스, 독일, 일본 세 개국이 경쟁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가 뭐 예전에 우리나라부터 약탈해간 문화재를 뭐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KTX를 결국에 프랑스 걸로 한다고 하자마자 다시 또 뭐 그런 얘기가 또 없었다가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일즈를 최대한 잘 하기 위해서 각국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를 이렇게 쓰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호크기를 사라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아주 집요하게 압박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위키리스크를 통해서 어떤 폭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대사, 미국의 뭐 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한국이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런 거 좀 사면 어떻겠느냐라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많이 압박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각국은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이제 뛰는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자원, 최대한의 힘을 다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일즈 외교와 일반 세일즈의 뭐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뭐 한미 동맹, 뭐 명분 이런 게 사실은 외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세일즈 외교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분들 자체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전체적인 규모, 뭐 이게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 뭐 다자간 외교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에 명분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반면 이 어떤 무기나 이런 사회 간접 시설 이런 거는 뭐 납기도 맞아야 되고 비용도 맞아야 되고 퀄리티도 맞아야 되고 업무 범위도 맞아야 되고 이래서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보면 정말 장사의 영역입니다. 일반 세일즈는 당연히 장사의 영역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명분, 뭐 한미 동맹 이런 거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 외교랑 일반 세일즈랑은 좀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각 이런 대통령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해서 초기의 성과를 얻으면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들은 다 세일즈 외교를 중시를 했는데 실제로 이때 맺은 어떤 내용들은 MOU 수준입니다. 그냥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양해각서 수준이어서 결국에 그게 실제로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박근혜 정부만 어떤 예시를 보여줬지만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도 MOU가 실제 계약까지 가는 확률은 굉장히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왜냐면은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계약의 주체는 민간 기업들이에요. 민간 기업들은 수지 타산을 다 해보고 돈이 되고 이익이 남아야지 진행을 하는데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관여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실제 이 정도 규모를 한다고 했다가 막상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흐지부지 되거나 무산이 되거나 어떤 연기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까 두 번 정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B2G 제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왼쪽에 자주포죠. 자주포는 하나 테크인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뭔가요? 어떤 철도 같은 거죠. 이거는 현대 로템 같은 데서 만들고 있고 시스템은 이제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뭐 준정부기관 혹은 대부분의 어쨌든 하드웨어는 지금 민간 기업에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익이 안 남거나 최악의 경우 소위 말해서 승자의 저주 수준을 했는데 막상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되겠죠. 파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 과정에서는 정치 외교적 영향력이 중요하지만 결국에 민간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MOU가 끝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외교를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우리 대통령이 잘하구나도 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일즈 외교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